아, 여기는 길 너무 좋죠. 여기는 상주면 남해군 상주면 두모 마을에서 백년 마을로 지나가는 산길입니다. 길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길을 걷게 된 거는 순전히 비가 안 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따르면 이번 주가 계속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계속 비가 온다 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예보에 보면 내일까지 안 온다고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일기예보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4일 동안이나 이렇게 이렇게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상청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아열대 지역이 정말 되어서 그 전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컴퓨터도 이렇게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석해서 일기예보를 제대로 할 건데 그런 분석이 안 되는 거는 기존에 우리 지역이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그 컴퓨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가 계속 변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것이 농작물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먹어야만 하는 농작물, 바로 농작물이 그 기후에 맞던 온화 기후에 맞던 우리나라 원래 기후에 맞던 그런 작물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우리 벼 면적이 50%나 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른 농작물을 대체할 수는 있겠죠. 뭐 수입을 해도 되고. 근데 이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수입하면 되잖아요. 우리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고 배 만들고 이렇게 수출해서 산업적인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서 농작물 사가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 2008년 보면 그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농작물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뭐 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식량 문제는 심각한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4%입니다. 약 한 24%쯤 되는데 근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3만 불 아닙니까? 3만 불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그럼 우리가 최소한 1200만 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 보나요? 아니 그래 못 봅니다. 반의 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더 적게 버는 양극화 현상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4%라는 것은 쌀 자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90% 이상. 근데 쌀 자급률이 높다 보니까 나머지 뭐 양파, 뭐 마늘,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당근 이런 우리 반찬으로 먹는 요런 반찬 종류의 식량들은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콩 같은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콩이나 밀은. 그래서 이게 식량 문제가 되면 다른 쌀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쌀은 가능한데 다른 여러 가지 반찬 종류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이런 것도 결국 거기도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한테 팔겠습니까?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쌀만 먹어도 됩니다. 우리 쌀만 먹으면 되죠. 근데 쌀은 뭡니까?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있던 어떤 학자는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책도 지었는데 탄수화물이 칼로리만 높거든요. 영양분보다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우리가 보충하는 게 나머지 반찬들입니다. 근데 그런 반찬들을 먹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역습되는 것이 식량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해수면이 뭐 이렇게 상승하겠습니까? 한 100년 정도 예상하기는 한 100년 정도, 9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나라의 해변이 전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런 경우가 90년 동안 일어나죠. 앞으로 2090년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한 60년 남았잖아요. 서서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도 2도, 3도, 4도 온도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2도 이상 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식량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온난화 지역, 남해 지역 배나든지 배 이런 것들의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년, 2년, 3년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거죠. 바로 농업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탄소 산양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농업 중에서도 대기업 농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농업은 기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화학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또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 효과를 온실 효과도 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농 위주, 그리고 자연 농법 위주로 소농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사실 유럽 같은 데는 소농에 대한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농의 작은 농사, 예를 들어 300평 이하 소농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도 되지만 바로 우리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요는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농업소득입니다. 농업소득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지구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병년 쪽으로 가면서 농업소득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세, 그름소득, 농업소득, 화이팅!